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일신여고 2023학년도 중간고사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푸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작년 시험 보면서 이런 부분 나왔으면 좀 틀렸겠다,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해둬야겠다 싶은 거를 한번 보시라고 참고용으로 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문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자료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 어쨌든 저작권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 테니까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점 A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B를 X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리고 C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D라고 할 텐데, 그랬을 때 사각형 ADBC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맨 처음 0,4라고 하는 Y축 위에 점 A가 있었습니다. 그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B가 위치하겠죠. 그 다음에 B를 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Y축 방향으로 또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이미 얘 자체가 0,-4였는데 2칸, 4칸 갔으니까 X축 상에 위치하게 되는 게 C겠죠. C는 2,0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갖다 또 Y축에 대해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갖다가 D라고 할 텐데, 평행 이동한 게 대칭 이동한 거랑 다를 바가 없이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0 되겠어요.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녀석을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셔도 괜찮겠죠. 그냥 두 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4,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짜리요? 8짜리인 거니까, 그래서 곱하시기만 하면 4 곱하기 8, 32가 될 텐데, 이거는 어쨌든 4 곱하기 8 하시고서 나누기 2는 하셔야겠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하셔서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지요?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나와 있고요. 직선을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점 A, B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교과서 문제 풀어줄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 이런 거 정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K에 관해서 꼭 묶어서 생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평행 이동한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A, B를 지난다.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 이 식을 갖다가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제가 평행 이동을 바로 말도 없이 바꿔놨습니다. x는 x-3으로, y는 y+4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할 때는 k에 관해서 묶을 수 있도록 k는 k끼리 좀 납두겠습니다. 그럼 k끼리 묶었을 때 -2x 플러스 y가 되겠고, 나머지 애들은 한 번에 묶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제가 k에 관해서 좀 묶어 놓으려고 노력을 좀 할 건데, 우선은 앞에 있는 -2k부터 얘랑 곱해지니까 k로 묶어서 -2x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도 k가 y 플러스 4랑 곱해질 거니까 플러스 y 플러스 4로 해놓고요. 다음에 나머지 애들 k랑 관련 없는 애들을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여기도 3이랑 y 플러스 4랑 곱해져서 3y 플러스 12, 마이너스 7이 뒤에 있으니까요, 플러스 5는 0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k에 관한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랑 y가 고정된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이 k로 묶여있는 이 값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0이 될 때를 생각합니다. 자, 얘가 0이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가 0이면, 자,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이 될 수가 있잖아요.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 정리하셔서 요거 정리하시면요, 2x-y가 10이 나온다 하나가 되겠고, 또 오른쪽에선 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하셔서, 자, 이 둘 연립하면 x랑 y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래에다가 2를 곱하고서 연립을 할게요. 2, 6, 마이너스 4다.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y는 14,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대입하시게 되면 x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4, 마이너스 2를 항상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애가 a, 뒤에 있는 애가 b였어서 a 더하기 b의 값은 뭐가 나와요? 3번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1이 나와 있고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 직선 kx-y 플러스 7은 0이다에 접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 이 원을 대칭 이동을 먼저 한번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y축 방향으로 7만큼 이제 또 평행 이동까지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원에 관한 방정식이. 그 후에는 그 원이 이제는 여기 나온 직선이랑 뭐 한다? 네, 접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다. 둘이 판별식을 쓰시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과 똑같다를 쓰시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원을 갖다가 y는 x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x랑 y가 이제 뒤바뀌는 거니까 우선 이 자체의 원 방정식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x랑 y를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y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6y-4x 플러스 8은 0이다가 됐겠고, 자, 이거대로 바로 원의 방정식 만들어 주시게 되면 x끼리만 생각해서 x-2의 제곱, 또 y끼리 생각해서 y 플러스 3의 제곱. 자, 그거는 8 건너가서 마이너스 8 되겠고요. 여기 있던 플러스 4에서 이제 마이너스 4랑 그리고 마이너스 9까지 탄생하게 될 텐데, 자, 그게 건너와서 플러스 4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정리가 되면 는 5가 되겠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은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7이니까 식 바꿔서 x가 x 플러스 1로 바뀌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y도 y 마이너스 7로 바뀌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고요. 네, 반지름은 뭐 바뀌진 않죠. 평행이동하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이 이제는 여기 있는 직선이랑 서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원이랑 직선이랑 어쨌든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식을 이용할 거라서요. 우선은 거리 먼저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은 어차피 루트 5인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리는 공식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우선은 이 직선의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한 걸 루트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x의 계수 제곱하면 k제곱, y 계수 제곱하면 1. 자,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절대값 해놓고요. 이 점 중심의 좌표가 1,4인데 1,4를 갖다가 직선의 x랑 y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k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의 루트 이거 분모에 있는 걸 곱해 주셔서 그 다음에 제곱까지 해주시면 좌변은 5k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는 k-3을 갖다가 아니지 k 플러스 3을 갖다가 제곱을 해줍니다. 요 식만 풀어주면 되니까요. 제곱하시면 5k 제곱 플러스 5는 k 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9다. 다 넘어오셔서 4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눠주시면 이와 같이 식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2k 플러스 1 그리고 k-2는 0이다. 따라서 k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즉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다음 가겠습니다. 4번에 어느 반 48명의 학생 중에서 인피니트를 좋아하는 학생은 37명, 그리고 제로 베이스 원, 네, 제배원이라고 하죠. 네, 제배원을 좋아하는 학생은 26명이다. 그랬을 때 인피니트와 제배원을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x명일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인피니트랑 제배원이면 세대가 좀 차이가 날 텐데, 네, 저 둘을 좋아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 네, 제배원 작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저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배원이라 부르는 걸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뭐 집합에 관한 문제니까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하시면 우선은 전체 학생의 원소의 개수는 48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는 제가 A라고 두겠습니다. 인피니트 좋아하는 사람은 37명, 그
다음에 재배원 좋아하는 사람은 26명이라고 하고,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N, A교 B라고 하겠습니다. A교 B는 이제 몰라요.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A교 집합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A교 집합 B는 구하는 식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37 더하기 26 마이너스 A 합집합 B가 아니죠. 맞지? A 합집합 B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A 합집합 B가 이제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A 합집합 B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그리고 가장 큰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A 합집합 B는 인피니트랑 그리고 재배원 좋아하는 학생의 최종 합, 그거의 가장 최소는 그냥 인피니트 좋아하는 학생이 재배원도 다 좋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그냥 37로 끝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대값은 그냥 전교 이 반에 48명이 일단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4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 더하기 26, 즉 63에서 만약에 37을 빼게 된다면 가장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에서 48을 빼게 되면은 가장 최소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계산하시면은 26이 나오게 되겠고, 최소값은 계산하시면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둘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그냥 답은 11이 나오게 되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지금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0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까? 네, 여기 보이시죠? 0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0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니, 즉 0과 1이 A에 다 속하고 있니? 묻고 있는데, 네, 0과 1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고요. 다음에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가 여기에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니 묻고 있는 건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0과 1을 집합으로 하는 원소로 하는 집합은 A의 원소니 물으면 네,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5번일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얘는 뭐야? 자,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니, 즉 여기 있는 공집합이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니 묻는 건데, 자, 그랬으려면은 A 안에 뭔가 공집합이 이렇게 원소로 있었어야 했을 텐데 뭐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고, 자, Y축 위에 두 점 P랑 Q와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 위에 점 R에 대해서, 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분들을 다 이렇게 더해서 그 더한 값이 이제 최소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는 마이너스 5,5, 즉 한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쯤 합시다. 자, 그 후에 이제 P랑 Q를 봤더니 이제 P는 Y축 위에 있는 점 P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PQ네. Y축 위에 P랑 Q라는 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 위에 점 R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을 그려놓고요. 자, 그 위에 어딘가에 R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그립니다. 일단 P랑 Q는 Y축 위에, 그리고 R은 여기, X는 마이너스 2 위에.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P, 그 다음에는 P, 그리고 RQ, 그리고 QB.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들은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직선으로 만듭니까, 선생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R이 있잖아요. X는 마이너스 2 위에 있는 점 R. 자, 이걸 갖다가 X는 2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금만 왼쪽으로 옮길까요? 자, 그러면 이동된 R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선도 어차피 PR의 길이가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QR의 길이도 이렇게 대칭 이동만 시켜주면 어차피 변화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제가 지워놓고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그 후에 아직도 일직선이 되진 못했잖아요. 갔다가 오잖아. 그러면 그냥 아예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B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여기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선 B는 마이너스 3이 X 좌표인 건데 이걸 갖다가 X는 2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5칸 차이가 나 있었는데 자, 5칸 오른쪽으로 간 만큼 다시 5칸 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B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2에서도 5칸만큼 더 가게 되니까 얘는 7,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여기가 바뀐 B의 점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P-Q 그리고 QB의 길이도 어쨌든 뭐 똑같이 대칭 이동이 되면서 대칭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줄까? 이렇게 되고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워놓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길이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의 길이의 가장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합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당연하게도 그냥 A랑 B를 바로 이어버릴 때가 가장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초록색 선상에서 R의 위치, P의 위치, 자, Q도 여기가 이제 X는 0이었었던 곳이 X는 2에 대해 대칭하면서 이쪽 X는 4인 곳에서 여기 만나는 어떤 점, 여기가 Q의 위치가 되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가 B의 위치가 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의 R의 Y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이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이 직선의 식을 좀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의 Y좌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R이 원래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어야 했는데 자, 그걸 갖다 대칭 이동시켜서 이쪽에 위치하게끔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어쨌든 둘이 Y좌표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저는 이 R'의 Y좌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2와 이 초록색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교점 찾으려고 일단 직선식 찾겠습니다. A와 B의 직선 두 가지 생각하셔야겠죠. 당연히 한 점 마이너스 5,5를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5에서 7로 몇 칸 갔어요? 12칸 갔죠. 그 다음에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로 6칸만큼 내려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따라서 직선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저는 얘와 지금 x는 2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x는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5 즉 2분의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금 집합 U는 전체 집합이 현재 48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는 이런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A의 원소 그리고 A의 원소 스몰 a랑 스몰 b가 있는데 그 둘을 더했을 때는 절대로 OK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OK가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자, K는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 한마디로 5의 배수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둘이 더했을 때.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는 원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간혹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1이랑 3을 원소로 하는 집합 A. 얘도 지금 저 규칙에 부합합니다. 자, 왜 부합하냐면 현재 지금 A랑 B는 현재 같지 않다고 해놨고 A의 원소는 1이랑 3이 있는데 이 둘 더해가지고 5의 배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자, 그러니 이거는 집합 A로서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원소의 개수가 너무 작아. 그러면 내가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뭘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5의 배수라고 하는 게 5의 배수의 관점에서 자연수를 나열해보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5가지가 뭐냐? 바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애,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 이겁니다. 그걸로 자연수는 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OK 플러스 1 했을 때 얘네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자, 헷갈리니까 요 K라고 하지 말고 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0, 1, 2, 3, 4 그런 정수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O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건 1, 여기는 2, 3, 4, 5
5, 여기 6, 7, 8, 9, 10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이 쫙 나열이 가능한 거예요. 편먹기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A의 원소에 O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애랑 OT 플러스 4에 해당하는 애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랑 4가 같이 있어. 그러면은 둘이 더해져서 5의 배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OT 플러스 1이 들어왔으면 OT 플러스 4는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OT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원소가 들어오면 OT 플러스 3에 해당하는 원소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자, 그거는 끝까지 한번 이 숫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 48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46, 47, 48까지만 이게 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총 몇 개야? t가 0일 때부터 t가 9일 때까지 한 거니까 총 한 10줄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러면 OT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OT 플러스 4는 어차피 원소의 개수가 9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럴 바에는 OT 플러스 1이 원소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일단 다 들어오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OT 플러스 2랑 OT 플러스 3 중에서도 한 녀석만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뭐 둘 중 누굴 선택하든 둘 다 10개니까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둘 다 하시게 되면은 몇 개입니까? 네, 20개입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는 20개는 답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여기서 5의 배수가 하나 정도는 첨가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5의 배수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얘랑 1이랑 5랑 더해서 5의 배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5의 배수 2개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5의 배수끼리 더해져가지고 5의 배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의 배수 1명 정도는 데려와도 상관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총 20개 플러스 1에서 21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인 거예요. 되셨지요? 네, 그래서 이제 배수 관점으로 이제 5의 배수면은 이렇게 5개로 구분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이다. 자, 이건 x끼리 서로 사라지고 나면 1은 2이다 라는 건데, 이건 거짓이라고 딱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x는 8의 약수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다음에 디귿, 2는 소수이다.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괜찮은 명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2는 소수가 맞죠. 다음에 청주의 인구는 많다. 네, 안 됩니다. 명제가 아니죠. 다음에 x제곱은 4이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x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명제가 될 수 있는 건 기역과 디귿.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봅시다. 우선은 좌변을 먼저 볼 건데, 지금 요거 여러분들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의 집합, 그리고 여기 하나의 집합으로 봐서 동그라미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이걸로 볼 수 있나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A 합집합 B 차집합, 그리고 B 차집합 A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뭐 사실 A 합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A 합집합 B가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녀석이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B차집합 A가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인 게 뭐야? 그렇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해당하는 게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10번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명제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있는 차례대로 이제 저기 나열해 보아라.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유리수가 뭔지 모르시죠?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를 갖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루트 2가 유리수면 당연히 정수분의 정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mn이라는 걸 갖다가 뭐 어차피 루트 2가 지금 양수니까 정수분의 정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할 게 아니라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하자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서로소인 자연수로 둘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서로소가 안 된다라는 걸로 전제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죠. 전제랑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의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고, 얘 양변에 m제곱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n제곱은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당연히 2의 배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얘기예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인 겁니다. 홀수를 제곱했는데 저기 짝수가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야, n 너 짝수였어? 알겠어. 그러면 너는 2k로 줄 수 있겠다. k는 자연수로 놓고서, 자, 이번에는 니은에다가 다시금 대입합니다. 그래서 n에다가 2k를 대입해주면 4k 제곱은 2m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m은 2k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일단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2k 제곱, 2k 제곱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때 m 제곱이 자 다이므로 m도 이거이다 있는데, m제곱이 현재 2k제곱이니까 2 곱하기 머시기가 되면서 얘도 짝수잖아요. 즉 2의 배수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m제곱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m도 2의 배수이다. 그러면 가정의 모순이라고 했는데 무슨 가정의 모순이야? m,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네, m도 짝수, n도 짝수면 둘이 서로 약분될 게 1 말고도 더 있잖아. 공약수가.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배가 됐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했더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유리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입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낯이 익은 문제죠. 네, 교과서 열심히 봅시다. 자, 다음이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은 첫 번째 가번, x가 음수인 어느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번에서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클 수 있는 그런 음수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막 0 이상인 값이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얘가 0이어버리면 0보다 큰 그 x들 중에서 음수인 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적어도 얘들이 조금이라도 음수가 돼줘야, 그래야만 x가 될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단 작아야 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라고 일단 하나 가번에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번 조건입니다. x가 양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꼭 만족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건 제가 간단하게 푸는 걸 설명해드렸죠. 자, 지금 현재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도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x 플러스 1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나눠주면서 이제 방향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함수적으로 접근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가 뭐 함수적으로 안 접근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려나? 뭐 그래도 되긴 하겠다. 그렇네. 그냥 간단하게 가도 되긴 하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풀던 방법으로 풀면 얘가 어쨌든 이제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인데, 자, 그 직선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인데, 근데 얘가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럼 여기를 그려야겠네.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절편이 이렇게 음수인 곳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고, y절편이 적어도 0인 곳에서 아니면 0보다 더 큰 곳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 직선 y절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그 값이 0 이상이면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이면 될 거예요. 따라서 가번이랑 나번에서 얻은 두 가지 정보를 다 합산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최대값은 3번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최대값 구할 거였으면 가번 왜 준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를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봤던 대단한 마무리인가? 아니야. 중단원 마무리에 있었던 문제였어. 자, 이거에서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이제 보기만 보시면 함수가 아닌 게 없습니다. 실수 전체의 정의역과 공역으로 생각하면.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y는 x라는 함수는요 012를 집어넣으시면 y값도 01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012 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로서 괜찮습니다. 다음에 012를 차례대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1,
1 그리고 2 그 다음에 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데 5가 공역에 없어.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니은은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y는 4-x인데 x에다가 0, 1,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 값은 4, 3, 2가 y 값일 거예요. 4, 3, 2 y 값으로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괜찮습니다. 다음에 리을, y는 x세제곱 있는데 딱 봐도 2를 집어넣으시면 y가 8이 나오니까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실수의 집합에서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고 했고요. fn제곱에다가 루트 99를 집어넣을 때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어디서 보셨죠?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x가 유리수면은 0, 그리고 무리수이면은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99라는 녀석이 뭐야?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잖아요. 3루트 11이라고 하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99를 처음에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그 값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리수면 무조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f제곱에다가 루트 99를 집어넣는다는 건 f에다가 f 루트 99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이 값이 아까 전에 1이 나왔으니까 그냥 f1 값이 될 테고 1은 유리수니까 0이 나오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3일 때부터는 어쨌든 세제곱일 때부터는 어차피 f 안에다가 f제곱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때 0 나왔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유리수라서 0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n이 2 이상일 때부터는 무조건 다 0이 나오게 된다.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2번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됐죠.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에 점 A와 그리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나와 있고요. 저기에 대해서 함수 y는 fx 위에 점 P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하겠다. 모든 점 P에 대해서 ph분의 ah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의 이차함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x좌, 그리고 또 다 생각할 건 아니고 지금 x가 0 이상인 부분만 생각할 건데, 우선 얘의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두근의 합의 절반, 즉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겠네요. 그러면 여기 다 그릴 필요도 없이 어차피 0인 곳은 이 오른쪽이라서 제가 그려도 되는 부분은 이쪽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냥 2차 함수,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대요.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h,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점 A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PH분의 AH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처음엔 이 길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 이 길이를 이제 구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P는 계속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얘의 좌표가 뭐 t,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의 좌표는 t, 0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0이기 때문에 어쨌든 ah도 무슨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h도 t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t에 관한 식분의 t에 관한 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 배웠나요? 안 배웠잖아요. 산술기하로 할 수 있나? 없거든. 산술기하로도 할 수 없고 코시-슈바르츠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형태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 pH분의 ah가 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보시면 얘분의 얘잖아요, 선생님. 이거분의 이거. 근데 얘들아, 거꾸로 생각하면 얘분의 얘 아니야? 역수로 생각하면? 그럼 이거 뭐 할 때 많이 했어? 기울기 아니야? ah분의 ph였으면 기울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pH분의 ah는 기울기를 거꾸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저 a부터 여기 요 어딘가 이차 함수 위에 있을 이 p까지의 그 기울기, 그거의 역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pH분의 ah의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냐? 역설적이게도 ah분의 pH가 최소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h분의 pH가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거꾸로 역수로 하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값이 3분의 1일 때는 엄청 작다가 역수만 취해주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기
AH분의 p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럴수록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질 수 있는 가장 최대로 작아지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최대로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에 혈안이 된다?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에 혈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되겠느냐를 생각하시면 그렇죠. A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꽤 가파르지만 점점 가다가 2차 함수랑 접하게 됐을 때가 가장 최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접선을 만들 거예요. 이 초록색 직선을 구할 건데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 점과 기울기. 근데 어차피 기울기는 모르니까 한 점으로 A를 지난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A라고 더 놓고서 얘는 Y는 A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은 특징이 뭐야? 이 2차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서로 연립하게 됐을 때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교점이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면 실근도 한 개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연립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y는 2차 함수와 또 y는 저 직선을 연립해서 방정식 만듭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면은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13은 0이다가 되겠고요. 자, 얘는 판별식 돌리면은 실근이 하나니까 0 나와야 될 겁니다. 자, 판별식 하시면요. 가운데 거 제곱하시면 9-6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3, 20, 39, 52다.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마이너스 9-57하면 뭐야? 40 미안합니다. 이거 계산 잘못했네. 너무 급하게 갔어.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16-3a라고 했었어야겠죠. 판별식 그래서 다시 해보시게 되면요 9-6a 플러스 a 제곱 여기다 4 곱해주시면요 64 마이너스 그리고 빼야지 마이너스 64 플러스 12a다 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9랑 64랑 빼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55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1이랑 마이너스 5 하시면 딱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a의 값은 5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1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현재 기울기가 음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양수여야만 해야지. 음수여버리면 이렇게 되면 2차 함수랑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양수여야만 해서 a 값은 5가 나오게 되겠다. 근데 뭐 구하라고 했지? 이거의 최대값이구나. 일단 기울기 자체가 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5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기울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pH분의 ah는 가장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의 역수가 따라서 5분의 1이 될 수 있는 가장 최대값인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겠죠?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옆에 13번이랑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함수 fx 나와 있고 자, 합성 함수의 표현에도 나와 있죠. fn 플러스 1제곱은 f와 fn제곱을 서로 합성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의할 때 y는 fn제곱 x의 그래프랑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10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100제곱 X와 그리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이걸 진짜 F를 100번 합성할 순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이 규칙성을 좀 발견하시라는 얘기로 몇 번 정도 해보시다 보면은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규칙성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f의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fx가 절대값 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V자 모양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f 제곱 x의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 함수인 거죠. f 합성 f.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세 가지 원을 먼저 좀 그려놓고 그 후에는 제가 가운데 있는 원에다가 좀 집중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f 합성 f의 함수를 그릴 건데 즉 f 합성 f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이 f한테 들어가게 되면 f는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f라는 함수를 가만 봤더니 그 x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점점점 올라가는 함수로 함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f는 깐깐하구나. 값이 1보다 작은 값인지 아니면 1보다 큰 값인지 정의역의 원소가 어쩔 때 이렇게 f의 그 함수 값이 달라지는지가 1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함수 f도 함수 값이 1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함수도 어차피 똑같이 f니까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fx의 함수를 우선 그려 놓으시고요. 그 후에 함수 값이 1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그리고 0일 때가 함수값이 1인데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2보다 클 때 1보다 큰 함수값을 가집니다. 자 반면에 0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0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집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 f 합성 f의 함수를 만들 때 언제 1보다 크겠냐라고 하면은 0보다 작은 값일 때 혹은 2보다 큰 값일 때를 집어넣으면 1보다 커질 겁니다. 자, 반면에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때의 함수값은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을 이제 구분하자고 한다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2보다 클 때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f 합성 f의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은 구간을 일단 어떻게 나눌까? 0보다 작은 부분, 여길 0이라 두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여기 이렇게 잡을까? 그리고 1과 2 사이. 그래서 x값을 0, 1, 2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x값이 0이었다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씩 가까이 갑니다. x값이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0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은 아주 커졌다가 1까지로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큰 값이었었다가 그 값이 1까지로 쭉 떨어져 버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까? 차라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면 자, 만약에 x값이 0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0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1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진다. 자, 그 값이 다시금 f한테 들어가게 될 테니까 f는 x값이 1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때 함수값은 0에서부터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0보다 커지게 된다 하셔가지고 그림은 이렇게 0보다 작아지게 됐을 때 함수값은 0보다 점점 커지게 되더라 하셔서 그림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x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게 됐을 땐 그게 f에 들어가게 되면요. f는 값이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다. 근데 그걸 다시 또 f한테 집어넣습니다. 자, f한테 다시 집어넣으면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함수값은 0에서 1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로 가게 된다. 따라서 0부에서 1까지 가게 됐을 때 그때 함수값도 0에서 1로 가게 되더라. 자, 그러하니 그림은 0에서 1로 갔을 때 이 값 또한 마찬가지로 0에서 1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거 그냥 눈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문제를 푼다면 이번에는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를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럼 1에서부터 2까지가 그럼 그걸 f한테 집어넣었어. 그럼 1에서부터 2까지면 함수값은 0에서 1까지가 되겠네. 그럼 0에서 점점 1까지 커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f한테 집어넣어. f한테 0에서부터 1까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의 값은 1에서 0이 되겠네. 1에서 0이 되겠구나. 따라서 1부터 2까지는 그림이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x의 값이 2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커져나갈 겁니다. 계속 커져나가는 이 영역을 그려야 되는데 자, 2에서부터 계속 커져나가게 되면요 그때 함수값은 1에서 계속 커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1에서 계속 커져나가는 모양이 된다. 자, 1에서 계속 커져나가게 되면 그게 다시 f한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1에서부터 계속 커지게 되면 0에서부터 계속 쭉 커지게 되겠죠. 결국 0에서부터 쭉 커지게 되는 모양이 된다. 자, 결국 2에서 쭉 커지게 되면 그 값은 0에서부터 쭉
쭉 커지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 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는 이 함수는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 2 그리고 높이가 1이니까 넓이는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방법대로 그 다음에 내가 f의 세제곱의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f 합성 f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f 제곱 합성 f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똑같이 그림 그려놓고요. 처음에는 f, 그 다음엔 f 제곱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이 f 제곱한테 들어가게 될 텐데, f 제곱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함수가 0, 1, 2를 기준으로 함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f제곱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때의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1과 2 사이에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f도 0, 1, 2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를 봤더니요 0보다 작아질 일은 없습니다. 함수값이 다 0 이상인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선을 0일 때, 1일 때 그리고 2일 때까지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3인데 구분하고자 한다면 x는 마이너스 1, 0, 1, 2, 3으로까지 구분이 5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제가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로는 마이너스 1보다 x값이 이제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자, 그걸 f한테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2보다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때 함수값은 2에서 점점 커지는 게 될 거고, 자, 그걸 다시 f제곱한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값들이 점점 대입이 될 텐데, 자, 그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계속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0에서부터 쭉 커져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하니 결국 이 함수는 0에서 쭉 커져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다음입니다. 이번엔 내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 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점점 0으로 간다고 할게요. 이게 f한테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그 함수값은 2에서 1이 될 겁니다. 자, 2에서 1이 되는 걸 갖다가 다시 f제곱한테 집어넣으시면, 자, 2에서 1이 됐을 때 0에서 1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0에서 1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립시다. 다음에는 0과 1 사이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0에서 1로 갈 때 f에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0에서 1로 갈 때 그 함수값은 1에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1에서 0으로 가게 되겠고, 이걸 다시 f제곱한테 집어넣으시게 되면 1에서 0으로 가니까 그 함수값은 1에서 0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에서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결국 함수값이 이렇게 쭉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를 다 해보시게 되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삼각형 언덕이 2개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자, 언덕도 결국 아까랑 똑같이 밑변의 길이 2, 높이가 1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가 다 1인 겁니다. 넓이가.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이제 세제곱이랑 그리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시면은 삼각형이 2개 있기 때문에 넓이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그냥 규칙성을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f제곱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는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넓이가 1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f 100제곱과 그리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는 삼각형이 몇 개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99개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99가 된다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엔 서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1번입니다. 지금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다음과 같은 직선 위에 있다. 그때 상수 a, b의 값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대칭 이동하는 거는 x, y라는 걸 갖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꾸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원의 중심을 미리 먼저 구해. 얘 원의 중심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 완전 제곱꼴만 만들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뭐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은 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래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2분의 1 a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도 원점 대칭을 하다 보니 결국 되게 되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2분의 1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합시다. 자,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ab 더하기 3은 0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요, 2분의 1 ab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뭐 정답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a랑 b의 값을 다 구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둘의 곱만 구하면 됐었다. 다음 문제 서술형 2번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2번에 a랑 b가 있는데요, a 교집합 x가 그냥 x가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x가 나왔다. 이것도 대단한 마무리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죠. 첫 번째로 a 교집합 x가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려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인 거니까 이번엔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a 차집합 b부터 구해보시면요, 얘는 a에서 b랑 관련된 b와 교집합된 원소만 빼주시면 되는데 현재 a 교집합 b가 3이랑 4니까요, a에서 3이랑 4만 제외해 주셔서 1이랑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x는 이 1이랑 2라는 원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또 a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이 x를 만드는 데 있어서 x는 1이랑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3이랑 4는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근데 뭐 여기선 집합 x를 모두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그냥 3이랑 4를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4 중에서 3만, 아니면 3, 4 중에서 4만, 아니면 둘 다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서술형 3번입니다. 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P이면 Q이다가 이제 성립했으면 한다라는 건 결국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단 마이너스 4와 2 이하에서 마이너스 3은 쏙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2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2보다 더 큰 뭐 3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2.5가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 풀이 과정이라고 할 게 별로 없지만 그 A라는 녀석이 2인 것까진 괜찮은데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4번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도 보시면은 익숙한 문제죠.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서로 지금 같다. 그랬을 때 F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뭐 전략은 그냥 F 합성 G 따로 구하고 G 합성 F 구하고 이 둘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지금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는 F 합성 G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F에다가 G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A 곱하기 GX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G는 BX 더하기 A인 거니까 결국 AB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G 합성 F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에다가 fx 집어넣는 거니까 이번에는 G, 자, B에다가 fx 더하기 A가 되면서 결국 얘는 곱하기 좀 빨리 하시면 ABX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이 둘이 지금 서로 똑같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랑 B제곱 더하기 A가 똑같아야 할 겁니다. 자, 이 식 조금만 정리해 주겠습니다. 다 좌변으로 넘겨오셔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는 0이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걸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A랑 B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b는 절대 0일 리가 없으니까 양변의 a-b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0이 아닌 애는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선생님,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죠? 문제 보시면은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 게 f2 더하기 g2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스몰 a, 스몰 b 값을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f2 값 어떻게 됩니까? 얘는 2a 더하기 b인 거고요. g2의 값은 2b 더하기 a입니다. 이 둘 더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3a 더하기 3b인 거고요. 얘는 3으로 묶으시면은 a 더하기 b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밑에서 알게 되는 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이 1이었네. 그래서 얘가 3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일신여고 23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22년도 문제도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